자, 5월 28일 저녁 18시 17분에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시혁의 이게 검사할 검찰을 지칭한 거죠. 칼날 향하나 하이브 상장 때 사기적 거래. 꽤나 자극적인 제목인데 최석철 기자님, 차준우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이 기사가 이게 팔로업 기사입니다. 작년에 11월 29일에 방시혁 하이브 IPO로 4천억 달러 챙겼다. 이렇게 차준우 기자님, 최석철 기자님께서 써주셨는데 이번에는 조진영 기자님께서는 빠지셨네요. 자,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그 지면에 그 제1면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11월 29일. 그리고 이번에도 지면 A1에 실릴 예정인가 보네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렇게 영상도 만들었었죠. 4천억 이슈는 뉴진스 기자회견 다음날 터졌을까 이렇게. 그리고 당시에 하이브 주가 잠깐 볼까요? 11월 29일 그 다음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 영향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빠졌다가 좀 바닥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한 달간 좀 이슈가 있었네요. 한 달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달은 아니고 아무튼 오늘도 오후에 장에 이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NXT 애프터마켓이죠. 한때는 10%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25만 후반대까지 빠져가지고 제가 알람이 떠서 봤는데 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오케이.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 2국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서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오케이. IPO 지정 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팔게 했다는 의미다. 방 의장은 이 P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천억 원 가량을 정산받았다. 그래서 이게 4천억 그때 작년에 계속 뭐라 그러죠? 했었죠. 이들의 주주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패스트트랙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자, 요게 이제 사실 이게 이 기사의 골자고요. 그 뒤 내용은 사실상 요 작년 11월 기사 내용과 뭐 비슷합니다. 뭐 일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죠. 금융당국이 하이브 상장으로 돈방성에 앉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관련 조사에 진전을 보였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과. 본지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6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처음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관련 하이브 사건을 다루다가 최근 불공정 거래 조사로 전환을 했다. 담당국도 조사 3국에서 조사 2국으로 바꿨다. 뒤늦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조만간 검찰에 통보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 없다면서 IPO 지정감사. 자, 2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 2국 투자은행 업계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으셨나 보네요. 금감원 조사 2국은 하이브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F에 대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요 내용을 투자은행 업계에서 받았다. 오케이.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 당시엔 빅히트죠. 상장 이전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뉴메인 에쿼티 등과 순차적으로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개인이 되사주기로 했다.
그 다음에 방위장과 계약을 맺은 스틱과 이스톤 P, 뉴메인 에쿼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벤처 캐피털 등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스틱은 2018년 10월 1,039억 원 투입해 LB 인베스트먼트 등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 12.4%를 매입했고요. 이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생 PF이자 방위장 측근이 설립한 이스톤 PE, 뉴메인 에쿼티 등이 기존 주주였던 알펜 루트 자산운용과 LB 인베스트먼트, 최유정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지분 11.4%를 약 1,300억 원에 사들였다. 네, 원래는 작년 이 기사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기는 2019년 말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레전드 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는 이스톤 P, 뉴메인 에쿼티 등의 지분 매집 시점 직전인 2019년 방의장과 하이브 측에 상장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식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케이. 하이브 측은 그해 9월에서 10월께 CEO 등 경영진이 참석한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식 논의한 끝에 현재 기업 가치 수준에선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을 보냈다. 업계에선 신생 PF가 기존 투자자들에게서 막대한 지분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엔 하이브의 답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이 무산되면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자, 근데 금감원은 당시 하이브가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여기 이 답변, 이메일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하이브는 2019년 11월 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으로 한영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그해 9월 이전에 이미 지정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정감사인을 신청할 때는 대표 주관 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금융당국에는 상장 의사가 있다며 지정감사를 신청한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은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이제 이 한국경제에서는 투자은행 업계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업계에 따르면 이라고 적혀 있죠. 자, 금융당국, 경찰까지 조사 총령, 금감원과 검찰 수사로 방의장과 BF 간 거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당사자들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똑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금감원 조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시장에서 비상장사 대주주와 PF 간에 공시되지 않은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묵인되면 시장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이브 사례는 IPO 과정에서 이면 계약과 사익 추구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형적인 사기적 허례 의혹이 짙다면서 당국이 이번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기존 투자자에게 했던 말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장을 준비했다는 그 정황이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으로부터 알아낸 정보라기보다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및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좀 뭐랄까 자극적인 면도 있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래서 TV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황지어 하이브 팔아 4천억 사기 거래 최대 무기징역 위기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냈고요. 그리고 이건 뭐야? 왜 르세라핌 채원 씨죠? 채원 씨 사진을 이렇게 함께 한 거죠? TV 리포트 구하나 기자님. 한국경제는 금융감독원이 방식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됐고 금감원은 통보할 계획이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업계에 따르면이죠.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뭐라 하고 금융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TV 리포트 같은 경우는 패스뷰 자료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패스트뷰 자회사인데 패스트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이브와 살짝 좀 엮여 있죠.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게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이제 그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좀 뭐랄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근데 한편 또 흥미로운 건 이 기사가 나온 뒤에 몇몇 뭐랄까 다른 매체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TV 리포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죠? 중앙일보 김담준 기자님께서 기사를 쓰셨는데 이 후반부에 보면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이다. 이건 똑같은데 자,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준 기자님께서는 이제 금감원 관계자로부터 직접 이제 컨택을 하고 입장을 들어보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금감원 관계자의 그 코멘트는 없기 때문에 요건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감원 관계자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한 거지 뭐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살짝 좀 미묘한 뉘앙스지만 좀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작년에 하이브 방시 IP로 4천억 따로 챙겼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에 하이브 측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자, 본 공시는 2024년 11월 29일자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요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의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CFO 이경준 씨가 이렇게 이 이름으로 공시를 내놨었죠. 자, 그리고 당시에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12월 2일 며칠 뒤죠. 한국거래소에는 상장 심사에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심사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데 하이브의 별도 제재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한국거래소의 입장인 거고 이번 하이브 건을 검토한 결과 실질 심사 발동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담당자는 하이브와 주관사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사이에 하이브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장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빅히트 측에서 이거를 두고 이제 그 법적 검토를 마쳤죠. 그래서 뭐랄까 소위 말해 그레이존 좀 아리까리한 부분인데 근데 이걸 상장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거래소 측에선 말을 했던 거고요. 하이브 심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해 계약 공개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사 점검표에서 투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하라고 지침을 주지만 이는 신주 관련 계약서로 해석된다. 방 의장은 구주를 인수한 이스톤 PE 등과 계약을 맺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점검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진영 기자님께서 써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그냥 딱 한국경제 기사만 보면 방시혁 씨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사안을 더 자세히 살펴본 그런 기사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머니 S 양준원 기자님 리스크 감소한 결단 뭐 이렇게 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상은 리스크를 떠안은 방시혁 의장의 결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장 주관사 그리고 대형 로펌들로부터 엄격한 검증을 거쳤고 IPO 성공으로 얻게 된 이익도 유상증자 방식으로 회사에 돌려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안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위 말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상장 이전에 주식을 매각을 한 어디죠? 투자자들이 살짝 좀 뭐랄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좀 억울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뭐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피해를 받은 게 누구인가? 네. 자, 2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뭐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 의장 역시 계약에 따라 약 4천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몰래 추가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프레이밍이 진행된 방식이죠. 방시혁이 4천억을 챙겼다. 요 프레임으로 진행되는데, 그 어디죠? 그리고 당시 NH투자증권 등 상장 주관사 4곳과 대형 로펌 4곳이 국내외 법령을 검토했지만 증권신고서에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은 방 회장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기관들의 풋옵션을 수용하고 상장에 난항을 겪은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는 각오였다. 그리고 방 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나설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인 자격으로 풋옵션을 수용했고요. 오히려 신규 투자자들이 IPO 이후 주가가 올라 주식 매도 시 얻게 되는 수익 일부를 나누는 언아웃 조항을 넣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건, 이거를 이제 그 투자자들이 먼저 그 제안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방 회장 개인으로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이고요. 그래서 뭐 주가가 올랐으니까 꽤나 뭐 행복한 결말이 됐지만 주가 하락 시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주간 계약이 4인4의 계약이므로 일반 주주들에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반 주주들도 주가가 오른 만큼 나쁜 것이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 빅히트 측에서 방시혁 의장님 측에서 그 뭐랄까, 우리는 상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낸 이 주체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원한 같은 거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디죠? 레전드 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가 직전 이스톤 PE와 뉴메인 에쿼티의 지분 매집 시점 직전에서 상장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식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때 상장이 불가능하다 내용이 담긴 답변을 보냈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우리 좀 뭐 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상장을 하니까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 관련 관계자들이 또 이런 그 내용을 한국경제 측에 제공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방 회장이 언아웃 조항으로 벌어들인 돈은 2021년 6월 4,45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넣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배정된 1,548억 원에 대해 전액 청약했는데 사모펀드로부터 확보한 대부분 이익을 회사에 돌린 것이다. 그래서 엔터 관계자는 철저한 검토 아래 진행된 일인데 이제 와서 수익이 났다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작년에 이 프레임은 방시혁 씨가 욕심이 넘쳐서 4천억을 챙겼다라는 프레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뭐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리스크를 엄청나게 진 결과다라는 건데, 오늘 이 기사의 초점은 당시 방시혁 의장 측 그리고 하이브 측, 그러니까 빅히트 측의 말과,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에게 한 말과 그리고 실제로 진행했던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한국경제 주장에 따르면 이게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살짝 좀 뉘앙스가 다르죠. 자, 근데 마지막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5가지 살펴보니 조선비즈 노자훈 기자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건데, 자, 지금에야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이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 5가지로 나눠 상세히 들여다봤다. 4천억을 왜 방시혁 개인에게 줬나? 이 내용이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 계약은 기브앤테이크 성격을 띈다. 상장에 실패한다면 방 회장이 이들의 지분을 되사주겠지만 반대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사모펀드들이 벌게 될 차익의 일부를 방 회장에게 공유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방탄이 이렇게나 잘 될 줄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방시혁 씨가 풋옵션 부담을 스스로
떠안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당시 스틱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주요 출자자였던 국민연금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자, 신주 투자를 하며 맺은 계약인가?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모펀드들이 하이브에 신주를 인수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근데 결국은 이번 사건에서 사모펀드는 신주를 인수한 게 아니라 제3자의 구주를 산 것이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LB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했던 지분을 샀고 이스턴 P, 뉴메인 에쿼티는 방 회장과 하이브 공동 창업자 최유정 부사장, 알펜 루트 자산운영, LB 인베스트먼트의 구주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LB 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좀 뭐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관계자가 지금 뭐 소스를 좀 제공하고 있을지도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구주를 샀다는 건 회사 외부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굳이 회사 대주주가 FI에 풋옵션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 그래서 방 씨가 나름 용기를 내서 부담을 떠하는 것은 맞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풋옵션 계약 이전 주주에게서 승계했나? 자, 이전 주주에게서 풋옵션을 그대로 상계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사모펀드들이 투자하면서 새롭게 넣은 조항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방 회장이 풋옵션을 받아주기로 결정하면서 초과 수익 공유 조건도 추가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것만 놓고 보면 법리적 문제를 찾기 어렵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고요. 이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공개를 해야 했는가? 여기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나 거래소가 주주끼리의 약정을 미리 알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근데 물론 반면 해당 계약 내용이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방시혁의 특별 관계인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 주주간 계약 당시 하이브가 비상장사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시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상장 전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법상 공시 의무가 없긴 하지만 계약 이행 시점이 상장 직후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리고 특별 관계자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특별 관계자임에도 상장 직후 주주간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만한 소지가 있다. 근데 스틱 인베스트먼트 측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당시 사모펀드들과 방 회장은 특별 관계자로 묶이지 않았다. 특별 관계자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결국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약 6개월 뒤에 한국경제 측에서 단독 이렇게 기사를 쓴 거죠. 그리고 이번에 포커스는 뭐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그 이유가 뭐다?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라고 기존 투자자에게 속였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 공개 IPO 준비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금감원이 액션을 취하고 이거를 검찰에게 통보를 해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것이다 라고 좀 살짝 자극적인 논지로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의 핵심에는 LB 인베스트먼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주주 알펜 루트 자산운용과 LB 인베스트먼트 최유정 전 부사장 등등 이렇게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궁금한 건 지금 대선 시즌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대선으로 갔는데 이렇게 단독 기사가 좀 그 준비를 많이 한 기사가 있다면 왜 대선 이후에 터뜨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래저래 좀 시끄러운 일들이 국내에서 많죠. 그래서 그 타이밍도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소스가 업계 그 IB 금융 투자은행 업계에서 받았는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가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한국경제에서는 이게 사실상 금감원이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논지로 기사를 썼는지 그래서 심지어 TV리포트에서는 최대 무기징역 위기라고 했는지 하이브 파라 4천억 사기 거래 이것도 좀 헤드라인이 좀 황색 언론 같네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0%까지 이상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5월 29일
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좀 봐야 되겠고요. 뭐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25만 대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근데 뭐다? 그 주식 투자 그리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제발 저 따라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각자의 선택대로 판단대로 하시면 되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죠. 알람이 떠서 봤는데 이 뉴스가 떴고 주가 하락이 그 뭐 제가 봤다고요. 저는 엄청 걱정했어요. 아티스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BTS 멤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뭐 작년에 이미 알던 내용이잖아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은 살짝 좀 논지가 달라서 또 새로운 뭐랄까 영향이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기사가 결국에는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액션을 취할 때마다 한국경제나 다른 매체에서 기사를 쓰면 그게 또 하이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약간 짤짤이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큼지막하게 단독 기사를 쓸 텐데, 그래서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벤트가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뭐 지켜봐야죠.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9일 요때 살짝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18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래서 이후에는 결국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실 조정 타임이긴 했어요. 조정 타임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25만 후반대면은 요 정도죠. 그러니까 이 가파른 상승 요 뭐랄까 25만을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지금 엔터 전반적으로 과열된 측면이 있긴 하다. 근데 이게 뭐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들이닥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BTS가 컴백하기 전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하이브 주식을 모으기 위해서 뭐 이걸 터뜨렸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제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것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이런 뭐 언론 그리고 뭐 이런 작전 세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느끼고 비교적 이런 것들이 덜한, 이런 게 미국 시장에도 있긴 한데 비교적 덜한 미국 시장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한국 시장은 워런 버핏도 떠났다. 지긋지긋해서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지켜봐야죠. 뭐 이게 또 공매도 세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을 바라는 세력들이. 그런데 이게 그 지금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갈지, 주가 하락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이브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물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데 펀더멘털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다. 그리고 방시혁 씨는 개인적으로 리스펙트하는 부분이 진짜 K-팝 업계의 역대급 탱커가 아닌가. 묵묵히 걸어가시죠. 욕이란 욕은,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으면서도 손가락질이란 손가락질은,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게 억가인 경우가 많은데 거의 단 한 번도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토로를 할 법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뭐 SNS도 있고 한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펙트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혹시 이 영상에서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또 더하실 그런 정보, 디테일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쓰는 글에, 표현에 유의하면서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